요새 그 독도 괴담 이야기, 이제 독도하고 괴담을 붙여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독도 지우기를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괴담 중에서도 매우 순도가 높은 참 어이없는 괴담 같습니다. 아니 독도가 무슨 연필로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게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부가 어느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독도에 대한 무슨 영유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포기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당위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국민 정서로도 말이 안 되는데 몇몇 서울의 지하철역의 독도 축소 모형이 잠깐 사라졌다라든지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이 사라졌다 이런 걸 근거로 지금 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지금 병상에 누워서 아마 오늘 내일쯤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코로나 확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1호 지시사항으로 독도 지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졌죠 당내에. 근데 저는 이건 뭐 단언컨대 괴담이라고 봅니다. 근거도 매우 박약하고 그야말로 괴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괴담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괴담에 내지는 괴변의 끝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서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퇴출되거나 퇴장을 명령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는구나 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괴담 괴변의 그 서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이건 대표적인 게 2008년 광우병 괴담. 이때는 물론 이재명 대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또 참 우리 그 장병 군 장병들의 안타까운 그때 46명의 결국 나중에 구하러 들어갔던 한 준이까지 해서 47명의 정말 안타까운 장병의 죽음이 있었던 천안함 그 폭침 사고를 미군이 했다. 우리가 자작극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였던 천안함 괴변. 그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드가 들어오면 거기 주변에서 사람이 튀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시 얘기했던 사드 괴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괴담 시리즈입니다. 후쿠시마 괴담.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죠. 근데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엄령 괴담. 이건 헌법을 한 줄만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헌법 77조에 계엄령을 대통령이 설사 포고하더라도 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과반수가 계엄령 해지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해야 된다. 그건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이 딱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계엄령을 이 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주시해야 된다 이런 계엄령 괴담. 또 얼마 전엔 건국절 이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건국절을 1948년 건국을 하는 것이 친일이라든지 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독립기념관장을 내쫓으려 하고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를 따로 열고 하는 그때 여기에 올라탔던 민주당은 건국절 괴변도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괴담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가 지워질 수 없고 독도를 지우려 하는 움직임도 전혀 그 증거가 없는데 이 정부가 독도를 지우게 하고 있다는 독도괴담.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한 민주당 의원이 국군의 날 괴담까지 늘어났어요. 국군의 날을 이번에 이제 임시 휴일로 한다는데 군 장병들의 사기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니 국군의 날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를 처음 만든 날이야. 그 날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왜 10월 1일을 그날로 하느냐? 이건 정말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변, 사드 괴담. 이재명의 대표 시절과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던 시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괴담, 계엄령 괴담, 건국절 괴변, 독도 괴담, 국군의 날 괴담, 괴변이죠. 괴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괴변까지. 왜 이럴까요? 이 괴담과 괴변에 정말 계속 이어지는 점철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괴변과 괴담의 이 끝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그 현실 인식에는 10월에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말씀드렸듯이 10월에 공직선거법 1심, 위중교사 1심 이게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김재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죄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낙마할 수 있구나.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하고 그때부터 뭔가 분열의 조금씩 단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재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실은 그 겁먹은 사람이 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법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독도 지우기의 진상을 조사라는 얘기를 병상에 누운 1호 지시로 내리고 거기에 또 그냥 콩고 먹듯이 즉각 진상조사위를 꾸린 당내 170석이 넘는 아주 초일당 그냥 그야말로 단들 압도하는 일당의 모습이 전 그렇게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에 이렇게 빨리 진상조사위라는 걸 꾸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초조함, 위기설에 대한 걱정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심 자 이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이 재판은 미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10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거로 아직까지 예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거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관련된 이 공문원고를 협박처럼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이 두 가지인데 백현동 관련된 재판 다른 결과가 하나 재판이 나왔죠. 그 재판에서 그거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따로 인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보낸 공문이 겁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게 공문을 보면 이거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한글과 우리 국어를 문해력 있는 사람이 읽으면 그게 겁박이라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성남시에 있던 공무원들도 그 문서 공문을 받고 그걸 그런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내 뇌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몰랐다는데 어쩔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담감을 느껴서 알았다 몰랐다는 그야말로 인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이렇게 판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을 한 부분은 그 국토교통부 이 공문 때문에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문제는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100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국회의원 배지 띄고 대통령 출마길 막히는 거 플러스 400억 넘는 돈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을 허위로만 조금만 허위로 해도 이를테면 내가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거나 좀 그걸 불분명하게 해놓는다든지 내지는 자기 학위가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 적는 거기에도 많은 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경우도 100만 원 넘게 선고해서 배지를 떼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건 그보다 더 큰 거짓말. 왜냐하면 이게 그 백현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리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초가 되는데 그 단초를 놓고 거짓말했다라 그러면 저는 이게 100만 원 이하를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벌금 90만 원 땅땅땅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더더군다나 어차피 2심이라고 한 번 더 다툴 수 있으니까 100만 원 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재판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이 정도의 증거와 이 정도의 범죄의 정황을 가진 거를 위증교사 무죄로 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증교사라는 법리로 기소나 유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들 제가 2명을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그 당시에 그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그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로 이러이러한 취지로 위증을 해달라는 그런 게 녹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녹취한 거기에 내용에 그게
우리나라 이 형법의 위증을 교사한다고 하는 거하고 딱 부합되는 게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성남시장의 비서가 나는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때 밖에 있어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 말해주면 되지. 위증이라는 거는 증인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말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모두 진실만 알 수 없죠. 그러나 자기의 기억에 충실하게 근거해서 숨김도 보탬도 없이 그대로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참된 증언이 되는 거고, 자기 기억에 반해서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위증이 되는 겁니다. 위증을 해도 범죄지만 그렇게 당신의 나가는 증인한테 당신의 기억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위증을 교사하는 건데, 거기 녹취된 내용이 딱 위증 교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들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이 재판에서는 그 성남시장의 전 비서였던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녹취도 여기 있으며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위증을 해줬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증이 있었던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 재판에서 혜택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언론에서 최근에 한 8개 정도의 위증교사 재판을 분석해 봤더니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개 정도가 유죄가 인정된 경우 6개 정도가 금고 집행유예 이상, 하여튼 벌금형을 뛰어넘는, 이건 바꿔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금배지를 떼고 대통령 출마의 길을 막는 그런 선고 형량이 나왔습니다. 8개 중에 6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증이라는 건 굉장히 사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보기 때문에 특히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는 게 법원의 추세인 겁니다. 금고 집행유예가 붙든 아니면 진짜 징역을 해야 되는 실형이든 진짜 금고형이든 상관없이 6개는 그렇게 사건 판결이 나왔고, 그럼 2개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정말로 이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사이가 무슨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워서 판사가 보기에도 저기는 저런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니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과 마음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라고 보이는 참작의 소지가 있었거나, 하나는 위증 교사를 해서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재판이 나련 혜택을 보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가족이 아니죠. 이 성남시장의 전 비서이고 위증을 교사 당한 이분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했던 그 시절에 그 관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갑을 관계의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이 위증의 덕을 보았다. 따라서 8케이스 중에 벌금형이 나간 2케이스는 아주 다르다. 그러니 위증교사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금고나 징역형이 나와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출마의 길을 막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 경우 그럼 10월에 그런 선고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럴 경우 지금은 결사옹위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것 같은 민주당도 균열이 오기 시작할 거라는 게 또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비명을 횡사시켰는데, 얼마나 친형들만 횡재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일체조 땅 꽁꽁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흔들릴 거야 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거 소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정황들이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스스로 비명을 자처하고 저렇게 강성 지지층에만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것이냐,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면서 비명임을 자처하고 나온 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아시다시피 요새 계속 몸풀고 있습니다. 계속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명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결이 다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전해철 아주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삼철 중에 하나이고 아마 문재인 친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전해철 전 장관을 경기도에 영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복권이 복권까지 받아서 오는 11월이면 국내에 들어오면 지금 독일에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소위 비명 3김 지금 뭐 완연히 몸을 풀고 이제 이 새로운 이 레이스에 들어가려는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또 조국 혁신단 조국 대표. 뭐 저는 조국 대표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아마 응분의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 전까지는 현역 정신을 뛰고 있으니까요. 오는 10월에 전남의 곡성군수와 영광군수의 보궐선거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서 뭐 월세방을 살면서 거기서 선거를 아주 강하게 지원할 것이며 1박 2일 워크숍도 열고 당원 간담회도 곡성과 영광에서 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호남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지만 호남에서는 그 비례대표 투표율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남은 아직 이재명 당신이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지지를 보낼 만한 차기 대선 주자야라는 신호를 안 보낸 겁니다. 보류한 겁니다. 공이에요 X였을 때 세모를 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차라리 더 줌으로써 아마도 그건 조국 당신이 우리의 호남이 밀어줄 전략적 대권 주자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너는 아직은 아니야. 당신은 아직 아니야라는 신호를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표몰이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영광 곡성 군수 이 두 군수 보궐선거에 올인한다. 이것도 조국 대표도 아마 이인현형이 지금 선고돼 있으니까 이인현형을 갖다가 법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겁니다. 가더라도 만약에 뭐 그때 돼서 좀 일찍 사면 복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이 낙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거기다 지금 승부수를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벌써 비명 3김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벌써 이재명의 낙마를 염두에 둔 행동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궤변과 괴담의 연속된 투척, 참으로 헛발질과 같은 괴담과 궤변의 투척이라는 약간 거부 반응이라고 할까요? 아주 단말맞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이 마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전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이 대표가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고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대표 된 것 자체가 무슨 큰 성취로 볼 수 없다.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줄임말이라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잼과 협력하고 같이 싸우지는 못할 망정 또 이잼 바짓강 아래 잡고 저러고 있다. 민주당의 암적 존재들이다. 한 번씩 나와서 멍멍이 소리를 한다. 김부겸 씨 85% 당원 말이면 일부 강성이 아니라 대세열연 아닌가? 정권 연장에 실패한 무능력한 집단을 민주당 당원들이 아웃시켰는데 죄를 뿌리고 싶냐?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개딸들은 아주 이재명 대표의 결사옹위에 아주 진심이고 아주 강렬하구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김부겸 총리 등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에 어떻게 보면 방증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초일회 얘기 나왔었지만 초일회 아마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한다 그래서 초일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여기 이제 뭐 지난번 총선에서 소위 그 횡사당한 낙천낙선한 박광원, 김철민, 강병원, 박용진,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윤영찬 의원 등 전 의원 등 한 15명 정도로 하는데 이 초일에도 지금 이제 완연하게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로 다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일에는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이제 사실상 그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지 이낙연 전 대표 측과는 거리를 두려는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와 뭔가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만 몸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밀어줄, 비록 원외에 다 횡사당해서 아직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성함 들으면 다 한 가닥씩 하는 이 한 칼씩 있는 이분들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는 벌써 이재명 낙마 이후의 행동 강령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에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전해철 전 의원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에 의해서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었네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웃이라는 게 시작됐냐라는 저의 처음 드린 이 질문,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촉이긴 합니다만, 저도 옛날에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법원 재판도 많이 봤었습니다만, 그리고 제 경험이나 법조인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판사들은 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줄 때 보통 이야기를 잘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님이 지금 내 얘기를 굉장히 경청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해서 이번에 무죄나 아주 가벼운 형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피고인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중형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판사가 그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꾸짖거나 그 선고 이전에 당신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오히려 말로 좀 엄하게 할 경우는 재판 결과는 의외로 좀 덜 가벼운 형이 나오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선고 형량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좀 벌을 좀 더 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못 주고 덜 주게 된다 할 때는 말로라 좀 꾸짖는 거고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유죄의 중형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 얘기라도 잘 들어주자, 여한 없이 들어주자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절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하는 법원 재판부가 코로나 확진 연기, 어디 정치 의정 나가야 된다고 경선 관련된 방송한다고 재판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알았어요. 나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재판부가 너무 물러터진 게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꽤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물론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입법부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재명 대표가 겁이 나서 내지는 그걸 말 안 들어줬다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연기며 이런 걸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엄격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거에 전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그냥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의 촉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이 비명 삼김에 운기 조식과 몸 풀고 운동복 갈아입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마구 뛰려고 하는 그 기세, 조국 대표까지 지금 영광 그 곡성 군수에 가서 올인해서 조국 당의 이 호남에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도전, 그다음에 재판부의 뭔가 중형의 전주곡 같은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을 공포 내지는 걱정으로 휘감으면서 지금 이런 궤변의 연이은 점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은 실체가 있습니다. 이재명 아웃이라고 어쩌면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말을 아직 아끼고 있는 당원들이 당장 1심 판결이 났다고 이재명 아웃을 외치진 않을지 모르나, 일단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심판이 레드카드로 선수의 퇴장을 명령하듯이 법원에서는 일단 1심에서 아웃, 퇴장 이러는 레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면 그 다음에 아마 조금 있다가 관중들도 레드카드 받았으면 나와야지 아웃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지금 새로운 측근 실세들은 그 점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